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이농식입니다. 오늘은 용맹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용감할 용자도 알기 쉬운 게요. 요것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요게 담벼락이라 그랬죠. 담벼락에 뭐가 이렇게 솟구쳐 나온 겁니다. 담벼락에 꽃이 해바라기 같은 애들이 높게 이렇게 위로 솟구쳐 나온 모습. 그래서 이렇게 꽃이 솟아서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솟아 나오다는 뜻이 포인트예요. 담이 보지 말라고 막아놓은 펜스 위로 솟구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솟구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력자고요. 힘이 솟구친다. 그래서 용감하다는 거, 힘이 크다는 게요. 힘이 계속 솟구치는 모습. 그래서 용맹할 용자가 힘이 솟구치는 모습이다. 담 위로 솟구쳐 올라온 모습이고요. 맹자는 여기 싸나올 맹자인데요. 요거 일단 개죠. 이제 이렇게 이 친구 좀 친해지셨나요? 귀 이런 느낌으로 그려봤어요. 여기가 이빨입니다. 여기가 이제 귀고요. 앞발, 뒷다리 이런 느낌이에요. 개고 여기는 보시면 요거는 아이죠. 아이는 다 안 그리고 몸을 생략해서 그리는 겁니다. 애라는 표시로 아직 덜 자랐다는 뜻으로요. 이렇게만 그려주고요. 욕조에서 씻는 모습이죠. 아기를 욕조에서 씻기는 모습. 그래서 보통 이게 이 맹자가 붙으면요 마지거든요. 만맹자라서요. 마지를 의미합니다. 마지. 막 태어난 애가요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계승아래 힘이 뭐 강하고 튼튼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마지한테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만맹자인데 개가 있으니까 개 중에 우두머리인 거지. 얼마나 싸놨겠어요. 개 중에 우두머리. 그래서 사나울 맹자로 지금 이게 쓰이는 겁니다. 씩씩하고 또 힘이 있다는 뜻도 있고요. 이 맹자에도 마지라는 느낌에는 그래서 용맹하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충실하다. 이번에는 아이가 누워 있네요. 이렇게. 요게 또 애입니다.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가 뒤집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교육 육자는요. 기를 육자는요. 애가 이제 막 태어난 모습이에요. 갓난 아이가 피덩이 같다는 거예요. 살덩어리 육자를 써놓은 겁니다. 막 나눈 애가 그냥 피덩이다라는 걸 의미한 거예요. 피덩이를 지금 장차 길러야 된다. 이게 교육비 걱정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를 볼 때 멀리 봐요. 애를 길러야 된다. 기를 육자 애를 썼죠. 충실할 충자는요. 애를 낳은 애가 머리카락은 몇 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어떤 글자에는 이제 머리털 한 3개 정도 그려주고 그러면 막 나도 애가 머리가 있잖아요. 실제로 머리털이에요 지금. 그래서 또 뭘 생각해요? 애를 보니까 먹여야겠다. 채워야겠다. 충실할 충자. 살찌울 충자입니다. 먹여서 빨리 키워야겠다. 이거는 길러야겠다. 이거는 먹여야겠다. 그래서 충실할 충자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충자. 이게 지금 여기가 머리털인 거죠. 여기가 머리고 팔, 몸통. 요거는 이제 실할 실자. 지배. 화폐죠. 예전엔 조개가 화폐였어요. 조개패자죠. 화폐가 이렇게 쭉 꿰져 있다는 건 돈꾸러미가 가득 차 있다. 집이 돈으로 채워졌으니까 얼마나 실해요. 실하다. 열매 맺었다. 여기는 채울 충자. 채우고 실하고 충실하게 채워가는 모습이죠. 충실하다는 건 아주 충만하게 채운 모습입니다. 알아봤고요. 충실하다. 꽉 채우세요. 살로. 여기는 살로. 돈으로. 좋죠. 아무튼. 생각만 해도 좋죠. 자, 살도음 한번 가볼까요? 이거. 우리 5개 중에 하지 말라는 것들 지금 다 나왔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음탕한 짓 하지 마라.
또 뭐 있죠? 이거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보통 5개를 들으실 때 술 먹지 마라에서는 잠깐 청각을 상실하시죠, 보통. 그렇죠, 맞아요. 아니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약간 소리가 흐릿해졌다가 돌아오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이거 들을 때 제일 흐뭇하죠. 살인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웬만하면 지킬 수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아 예, 뭐. 만약에 병원 갔는데 이런 거죠. 병원 갔는데 브로콜리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아 예. 싫어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죠. 좋아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충격적이죠. 그런데 보통 도둑질 이런 거 쉽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뭘까요? 음탕한 짓 하지 마라. 여기 이제 5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 것들만 모아놓은 게 살도음이에요. 한번 보시죠. 살부터 가보죠. 원래는 요게 지금 요게요 몽둥이만은 아니고요. 창이나 몽둥이를 다 의미해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창이나 몽둥이를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뱉다는 뜻이에요. 벨 예자예요. 베어버렸다. 누굴 뱉냐? 짐승이요. 짐승을 베서 죽인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래요. 금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는 모습이에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의 모습이에요. 요게 없고요. 금문은 여기다가 이제 몽둥이나 창을 의미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변형돼 버리니까 알아보기 힘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짐승 모습을 보겠습니까? 근데 요게 어떻게 변형되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 입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냥 하나만 그려져 있고요. 원래 금문에는 2개 그려져 있는데 여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앞다리가 이게 뒷다리가 되고 이게 꼬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변형이 심하게 돼 버렸죠. 그냥 짐승이 피 흘리는 모습. 요 점 하나가 피라고 보시면 돼요. 살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뱉다는 뜻이 더 붙은 거예요. 이제 전선은. 베어서 짐승을 베었더니 피 한 방울, 요 혈흔이 남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죽였다. 짐승을 죽인 모습, 사냥한 모습을 나타내요. 살. 도는 보세요. 이게 지금 그릇이죠. 그릇 귀한 그릇 얼마나 비쌉니까? 요거는 하품음자예요. 원래 이겁니다. 하품음자.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입에서 뭐 보통 이렇게 하품함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인데 이게 전선은 이렇게 되는데요. 하품한 모습인데 입 벌렸다는 뜻입니다. 포인트가. 입을 벌렸는데 입에서 이게 물이 나와요. 뭐예요? 도둑이 그릇을 보고 이쁜 그릇을 보고 침을 흘리고 있다니까요. 그릇 보고 침 흘리고 있는 애가 더 범인이죠. 만약에 도난 당했다면 도적질한다는 뜻인데 이 물건을 탐하는 마음이 커야겠죠. 그릇을 되게 탐내고 있는 모습을 그런 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 됐고요. 그다음 음탕함 가볼까요? 자, 도둑질은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요거는 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거. 살자는 여기는 뭘까요? 음탕함이라는 거는 욕망에 완전히 빠진 거죠. 뭐 성욕에 빠지면 그것도 음인데요. 음에는요 원래 음은 욕망 전반에 빠진 걸 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성욕이 음탕하다 할 때는 성욕을 강조하는데요. 욕망에 푹 빠진 거, 탐진치에 푹 빠진 거를 음이라고 합니다. 빠질 음자. 빠졌다는 뜻으로도 쓰거든요. 이게 빠졌다. 욕망에 빠졌다. 자, 물이 지금 욕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땅에 묻혀 있던 요 사람을 손이 끌어다가 물에다 던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물에 뛰어들기 직전에 다이빙 하려는 모습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서 손이 밀고 있는 거예요. 손이 사람을 갖다 물에 빠뜨려 버리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이빙해서 욕망에 한번 깊게 잠수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에서 빠지름자, 빠졌다, 욕망, 욕정, 탐욕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음란하다, 음탕하다도 의미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막 그 성욕에 빠져버린 상태, 음탕한 상태. 요거를 이제 살, 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 위에가 손입니다. 손이 잡아 끌어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물에다가 사람을. 요거 이제 사람이 흙 위에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사람 이렇게 된 거죠. 사람과 흙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이렇게.
요 글자가 된 거죠. 원래는 여기 이게 짧고 이렇게 된 글자들은요 탁월할 정자거든요. 사람이 흙 위에 서 있으니까 되게 탁월하잖아요. 높은 데 서 있는 사람이니까. 막길 임자는 가운데가 길고요. 탁월할 정자는 가운데가 짧고 밑이 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서가 되면서 이 규칙이 깨졌어요. 그냥 느낌 따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자로 보이죠. 성인 성자도 밑이 원래는 정이죠.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 꼭 이렇게 해서에서는 꼭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면서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이 흙 위에 서 있는 모습이라면 탁월할 정자거든요. 살도 이 글자들 보시면 기억 잘 나시겠죠? 하품 입 벌리고 있는데 물이 줄줄 흐르고 있다. 몽둥이나 창으로 베고 죽여서 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시. 뭐 시해 이렇게도 써도 되죠. 시해나 해시 같은 말이죠. 베풀다는 거. 보시할 때 시자잖아요. 베풀다, 은혜롭다. 은혜가요. 지금 이게 방추거든요. 방추. 실을 감는 거예요. 실을 물레에서 실을 막 감는 게 지금 방추인데 방추에 감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방추가요. 여러 의미로 요거에 지금 이거를 여기다 손숫자, 네, 손숫자래. 마디촌자가 손을 나타내니까 손을 보태면요, 이 하나의 대상에 계속 마음을 써서 몰입할 온전할 전자가 되잖아요. 몰입해 들어가는. 하나만 실을 감고 또 감다는 건요, 생각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대상을 향해. 두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념하면 몰입한다는 뜻이죠. 오로지 전자잖아요. 하나에만 꽂혀서 계속 마음을 쓰는 걸 말해요. 비슷합니다. 은혜의 자도.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해가지고 마음을 계속 쓰는 거죠. 두텁게 쌓여가는 거. 마음이 또 나고 또 나고. 그런 의미로 이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 은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식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걸 나타내고요. 은혜. 시자가 좀 웃겨요. 시가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이끼야 요게 지금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요게 이렇게도 발전한 글자가요. 요 글자로도 이렇게도 발전했는데도요. 이렇게도 발전한 것도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뱀이거든요. 뱀 모양들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발전한 글자도 있고 이렇게 발전한 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에선 다양한데 원래 다 한 글자예요. 그래서 또 어떤 거는요. 이 뱀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요렇게도 발전해요. 이것도 뱀이에요. 다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비슷한 걸 나타내고 있죠. 요걸 어떻게 이제 세련되게 만드냐에 따라서 요즘 쓰는 글자가 이 세 개가 다 달라졌는데요. 보시면 원래 이 시행할 시자의 각골문은요. 여기 부분이 깃발이잖아요. 지금 깃발 펄럭이는 건데요. 요게 없습니다. 그냥 각골문이 이래요. 뱀 때려잡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랑 지금 같은 글자가 뭐냐면요. 오히려 각골문 그대로 발전한 글자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행할 시자예요. 또 요것도 시행할 시자예요. 요것도 시행할 시자예요. 그러겠죠. 다 지금 뱀 잡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시자는 지금 내려오면서 깃발이 붙었어요. 깃발이 붙으면요, 뭘 생각하시냐면 실제 꼭 깃발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깃발 밑에다 이렇게 사람들 그려놓으면 여행 다니는 거죠. 놀유자가 되죠. 그때 여기다 이제 뭐 물만 해면 물가에 놀러 다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꼭 깃발을 들고 다니진 않겠죠, 옛날에. 그게 모르면 깃발은요, 통솔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딱 그 지휘 체계가 확실하고 누구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통제되면서 움직인다. 깃발은 그걸 의미합니다. 어떤 깃발의 그 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 깃발을 그려놓고 뱀을 그려놨어요. 원래는 뱀 잡는 것만 그렸는데 앞에 깃발을 그렸더니요. 뱀 잡으라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자가요. 원래 시행할 시자예요. 시행할 시자. 이거 베풀 시자인데 베풀다는 뜻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베풀 시자는요.
이렇게 명령을 시행시키는 것도 베풀다고 해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걸 베풀다고 하고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베풀다고 하죠. 두 의미 다 쓰입니다. 뭔가 시행하다. 실시 이거죠. 실시, 시행하라. 그러니까 뱀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서요. 시행시킨 거예요. 이게 베풀다는 뜻이 있게 되니까 이게 또 굴러가지고 남한테 나눠주는 것도 지금 베풀 시자로 해서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까지 꽂아놓고 아주 대대적으로 그 작전을 짜가지고 뱀을 소탕하는 그런 명령을 이행하는 시자고요. 그래서 본의미는 좀 이런데 이제 내려오면서 베풀다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해시는요 은혜롭게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음조, 음해. 음조와 음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산이고요. 이제 거의 외우실 거예요. 세워놓으면 언덕이고요. 이렇게 그리면요, 그 위에 가서 지붕으로 뭉쳤다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이것만 하면 지근금자죠. 올라가서 뭉쳤다. 보통 이제 구름을 의미합니다. 구름. 기온 공기가 올라가서 뭉쳐 있는 거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뭉쳤다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는요, 이건 윗상자입니다. 구름이 요런 구름을 표시한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그늘지겠죠. 이 구름이 해를 가리니까 그늘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늘지다. 음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어두운 곳을 나타내죠. 음해, 어두운 중에 도와주고요. 은밀히 도와주고. 그러니까 잘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음조는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모르게 또 해를 끼치고요. 음해. 안 보이는 데서 나를 해코지하고 있고 안 보이는 데서 날 도와주고 있고. 근데 우리 보통 이 초자가 재밌는 게요. 일 잘 되면 조상덕 받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요 글자에서 옵니다. 그대로 담겨. 여기 조자가 할아버지 조자예요. 그 각골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조상 조자 또 각골문이 그냥 이래요. 이 비석이나 제단이거든요. 조상의 비석이나 제단에 제사 지내는 모습이고, 요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비석 옆에 쟁기가 있어요. 힘을 쓴다는 게 있어요. 조상님이 힘써준 것도 돼요. 조상님이 은밀하게 도와줘서 일이 완성되게 도와주시는 것도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조상님 비석을 이렇게 힘써서 만들어서 기리다는 뜻도 돼요. 기릴 조자, 도울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려드리는 것도 맞고 또 도움받는 것도 한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게 해준, 잘 되게 해준다. 이게 조상 조자인데, 그러면 우리 또 차자 있잖아요. 또 차자. 이건 뭘까요? 금방 돌아오죠. 추석이나 이렇게 비석을 찾아뵈야 될 일이 계속 이렇게 비석 찾아가서 성묘 드릴 일이 계속 돌아오죠. 또 왔구나 이거죠. 또 계속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비석을 세워서 조상을 기리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만 봐도. 그러니까 또 차자는 이게 응용된 거고요. 해는요, 각골문은 이래요. 근데 근문은요 약간 원만하긴 한데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쉽게 풀어드릴게요. 각골문 요 글자 중심으로 하면은 들어간다. 내가 말을 한 게 들어가서 남한테 상처를 준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고요. 이 근문 가지고 보면요, 이게요 뭘 의미하냐면요, 각골문이나 이런 식 해석은요, 이걸 뭘로 본 거냐면 들어가다로 본 게 아니라 창으로 본 거예요. 창. 여기 약간 좀 둥근 느낌이 더 있긴 하지만 뾰족함이 떨어지지만 창을 의미해요. 입에서 창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똑같죠. 들어가서 상처를 준다. 내 말이. 내가 말한 게 창처럼 나가가지고 상대방을 해코지한다. 말로 이렇게 남한테 상처 주기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 남을 때려가지고 상처 준다는 건 일생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입으로 상처 주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음해를 그렇게 풀면 이게 은밀히 남 몰래 이렇게 수작하는 거죠. 쟤 좀 이상한 애라고 막 말하고 다니면 음해죠. 자,
입에서 창이 나간다. 되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재앙해자인가요? 해자가요. 그 입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재앙해자. 재앙이다 이건. 너가 입에서 재앙이 나온다. 입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쓰고요. 그런데 꼭 이게 이렇게만 쓰인 게 아니라 이 모양이 좀 뭐 같으세요? 이게 예전 분들은 이걸 또 뭐로 봤냐면요. 이게 여기서 이 말에 입에서 창 나간다라고만 보지 않고 이렇게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덮개를 해가지고요. 덮어가지고 가운데 물건을 놔두고 위아래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 청동을 붙든가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요즘 뭐 레진 같은 걸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푸집에다가 플라스틱이나 셀을 굳혀서 뜯어낼 때 위아래 분리해야죠. 이제 딱 분리시키면 이제 새로운 딱 그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칼을 돛자를 넣으면요 위아래를 분리시키는 모습입니다. 거푸집을.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요 벨할자가 돼요. 벨할자. 배다 쪼개다. 요 좀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그때는 이게 거푸집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 많아요. 그럼 이게 거푸집으로 봐야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요런 거요. 입구자 보탰습니다. 입구자에다가 지금 이거 했어요. 이게 하품 할자입니다.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그 위아래가 딱 떨어지죠. 이게 거푸집에서 왔다고밖에 볼 수 없죠. 말이 상처 주는 의미로 쓴 건 아니잖아요. 입이 쩍 벌어진 그릇이 위아래 그릇이 딱 쪼개지듯이 할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해자에다가 앞에 실사자 붙으면 원래 그 센 물 부었으면요 이게 끈으로 묶어놓거든요. 딱 고정돼 있으라고. 그러면서 굳히거든요. 실로 묶을 할자입니다. 거푸집을 묶는 모습이에요. 묶을 할자.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거푸집 뜻 있죠. 한 덩어리였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해치다라고 할 때는 해치를 해야 할 때는 입에서 창이 나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한 한자를 놓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써먹기 때문에 그 얼마나 오랜 세월 쓰면서 발전해 왔겠어요. 그걸 우리가 압축해서 이해하려니까 왜 이렇게 번잡해 하실 수 있지만 몇 개만 알아두시면 한자를 활용하시는 데는 뭐 충분합니다. 안온, 안자. 안자는 딱 봐도 직관적이죠. 집에 여자 있어요. 편안한 안자. 얼마나 편하겠어요. 집순이죠. 집순이 지금. 집순이가 집에 있으면 됐죠. 이렇게 여유롭게 다소곳이 앉아 있는 모습. 집에서 되게 편안한 상태. 안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거를요 신전이라고 푸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전에서 무릎 꿇고 꼭 남녀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꼭 여자만 아니라 되게 순종적인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신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명상하는 모습, 마음의 안정을 찾는 모습, 절이나 뭐 사당에서 이렇게 푸는 분도 있어서 그런 뜻도 재밌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냥 뭐 집에서 쉬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 온자는 이것도 편안할 온자인데요. 평안할 온자인데 요것만은 그때 한 것 같은데 그 스물은자 기억하세요? 스물은자에 보면 요게 지금 언덕이거든요. 언덕 뒤에서 자 이 손하고 이 손이 어떤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마음이죠. 주고받고 있는 스물은자. 뭔가 약간 아내 몰래 숨어서 당근 거래하는 사람들 같지 않으세요? 예. 집에다가는 뭐 무료 나눔 받았다 그러고 아무튼 뭔가 거래하고 있는 모습, 숨기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요 앞에 벼화자를 그렸네요. 벼화자. 이거는요 별을 두 손으로 별을 이렇게 나달을 줍는 모습입니다. 나달을 까거나 또 모으는 모습이에요. 곡식들을. 그래서 마음심자는 여기서 큰 의미는 아니고 여기 스물은자에서도 이렇게 뭔가 숨어서 뭐 하는 느낌이면요 마음은 그 정도 느낌만 줍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게 평안하다고요. 평안한 자. 평안한 자에다 곡식 줍는 걸 그려놨다는 게 먹을 게 있어야 마음에 안정이 오죠. 곡식을 모아놔야 안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글자가 됐다.
그래서 곡식을 다 모아가 내가 수확한 거 결실을 다 모아서 잘 챙겨 놓으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하고 안정되더라. 그러면 요즘식으로 하려면 지갑에 돈이 차면 통장에 뭐가 차면 좀 편안하시죠? 마음이 편안해진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온하다 봤고요. 평화 이것도 우리 진짜 자주 쓰는 말인데 한번 그 뜻을 알고 가죠. 이 평자는요. 평평할 평자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하다, 화평하다, 평정하다. 평정하다는 게요. 어떤 임금이 나서서 내 밑으로 다 딱 그 고르게 다스리는 거죠. 누가 더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딱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백성들 간에 서로 싸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평하게.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평평하게 하다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기억하세요. 안이불자. 요게 싹이 올라가는데 여기 막혀가지고 더 못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안이불자가 보면 좀 안이불자 비슷하게 여기 소리가요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더 못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보세요. 소리가 올라가는 건 이거거든요. 우자, 어조사 우자잖아요.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안이불자랑. 그럼 여기다 이거 두 개를 해버리면요. 소리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막혀서 더 못 올라가고 퍼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으로.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했는데 소리가 이 공간 안에 골고루 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쪽은 들리고 이쪽 안 들리고 아니라 여기서 소리 기운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골고루 평평하게 퍼진 상태.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한다는 건요. 모두를 고르게 대하는 거죠. 고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르게. 그래서 평평할 평자는 땅도 고르게 해놔야 평평하다고 하죠. 지금 땅이 울퉁불퉁하고 어디는 꺼져 있고 어디는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한다는 건 백성을 고르게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르게. 누구를 더 위해 주고 덜 위하고 하지 않고 고르게 마음 쓰는 거. 소리가 원래 고른 게 평입니다. 그래서 평화. 재밌는 게 둘 다 이제 소리 내는 거. 이것도 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나무에서 소리를 여기 나무에다가 이게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요. 구멍을 뚫었다는 뜻도 돼요. 나무에다 구멍 뚫어서 입으로 분다는 뜻도 되고요. 구멍을 뚫어서 입으로 붑니다. 자, 이 화평할 이 화자예요. 다른 버전이 이 글자입니다. 예. 각골문은 오히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골문은 뭐냐면 여기 나무에서 이게 벼가 아니고요. 나무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나무 목자인데 벼 화자는요. 나무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 표시한 거고요. 지금 전선은 이런데 각골문은 오히려 이거는 모았다는 얘기죠. 자, 나무들을 모아서 엮어서 책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악기도 있죠. 생황 이런 거 묶어서 여기 보시면 구멍들이 여러 개 있죠. 예, 이렇게 이건 모았다는 얘기고 구멍이 여러 개 있는 나무들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불면서 소리 내는 겁니다. 거기다 입을 대고 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구멍도 의미하고 입도 의미해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입으로 불어서 소리가 나게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참으로 조화롭다 해서 화. 근데 해서만 갖고 보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입에다가 밥을 물려주면 화평해집니다. 집이. 뭘 먹이면 화평해. 그렇죠? 네. 되게 막 스트레스 받은 분들 뭐 다른 방법이 없고 뭐 맛있는 거를 먹이면 그렇게 화평해지고 서로 기운이 온화해지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거친 거고 심오하게는 음악으로 그렇게 음악으로 사람들 마음을 다 하나로 화평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그 한자에는 들어 있습니다. 뜻이 소리랑 관련돼 있어요. 평화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해명, 명맥. 요게 이제 요 단어들 좀 알아두시라고요. 법을 배우는 곳에서 해상에서 해명이라는 게 명맥인데 지혜의 명맥이거든요. 지혜의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해명이 끊겨버리면요. 지혜의 명맥이 끊기면 죽은 거잖아요. 진리를 더 이상 모르게 된 겁니다. 어떤 해상이라도 지혜의 명맥이 유지돼야만 빛을 발할 수 있죠.
지혜의 명맥이 끊어져 버리면 큰일. 그래서 지혜의 생명, 지혜의 명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명과 명맥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혜는 지금 요 손으로 빗자루 들고 있는 거 아시죠? 혜성과 닮았다고 해서 혜성에도 쓰이고요. 어떤 마음이냐? 예, 나의 무지를 빗자루로 싹 쓸어내는 마음. 그러면 지혜로워지겠죠? 더 확장시키면 나의 무지와 아집, 다른 말로 탐진치를 다 쓸어내면 내 마음이 광명해지고 지혜로워지겠죠? 훨씬. 우리가 뭐 사물을 모를 때요. 지적인 장애인 무지만이 아니라 심리적 장애인 아집도 작용하거든요. 사물을 모르게 하는 게. 여러분 진리를 들어도요. 아집이 있으면요. 못 받아들여요. 내가 틀렸다고? 그럼 당신이 맞고 내가 틀렸다는 걸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아집이 있어도 못 받아들이고요. 무지, 진짜로 못 알아들어서 못 받아들여요. 뭔 말을 하는 거지? 무지와 아집이 둘 다 작동해가지고 우리를 총체적으로 더 어리석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해에서는 무지를 털어내고 지혜를 얻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확장해서는 탐진치를 털어내고 지혜를 얻는다. 사막을 닦아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명맥은 이게 보통 생명에 쓰는데요. 원래는 뭔 뜻이냐? 명령 명자죠. 자, 집에 이거 있으면 집입니다. 일단 뭔가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기 뭔가 모여 있다라고 느끼세요. 요게 있으면 저기 뭔가 모여 있다. 뭐가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무릎 꿇고 있잖아요. 다 모여 있는데 거기다 명령을 때려요. 사람들 집합시켜 놓고 모아놓고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생명을 말할 때 명을 쓰느냐? 수명을 명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명 받았어요. 그게 수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수명은 그래서 생명 살아있으라고 명 받은 거죠. 얼마 살으라고 명 받았어요. 수명.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은 지혜의 생명, 지혜의 명맥인데 맥은 쉬워요. 이거는 고기육이죠. 고기육변인데 달월 모양을 하고 있지만 고기육변이고요. 우리 육체 안에 흐르는 지금 이 흐름들입니다. 이게 물줄기예요. 물줄기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강의 물줄기를.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기운과 혈, 보통 기혈이 흘러다니는 데를 맥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는요 에너지고요, 혈은 피죠. 그래서 더 물 같은 거는 피죠. 그래서 우리 몸의 이 맥에는요 물줄기, 이 혈이 흐르고 기운이 바람이 그 물이 잘 흐르게 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혈이 함께 흐릅니다. 물이 이렇게 기운 없이 바람 없이 막 흐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혈이 흐르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이 맥,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체 안에 있는 이 물줄기를 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명맥이면 생명의 어떤 물줄기죠. 생명의 물줄기, 명맥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혜의 생명이 도도한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흘러야 된다는 게 지혜의 명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맥이 끊겨버리면, 물줄기가 끊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물 숫자에 지금 이렇게 물줄기를 그려놓으면요, 이게 실제로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이 삼수에 물에 이런 물줄기를 의미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그 나 무슨 파야 할 때 파 쓰죠. 나 무슨 파, 뭐 찍먹파, 부먹파 할 때 이 물줄기가 다른 거예요. 서로 너랑 나랑 노선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 파벌 싸움 할 때 파예요. 우리 파가 달라. 무슨 파. 그래서 오다가 물줄기가 갈린 겁니다. 이제 다른 물줄기가 된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쓰면, 이렇게 돌려서 쓰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요 위에 있는 게 점 하나로 변했고 밑에 게 이쪽, 이쪽 게 이렇게 돼서 길영자. 오래도록 흐르는 물줄기에서는 영원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할 영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길영자. 요 다 같은 글자예요. 요 글자 가지고 이리저리 돌려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흐른다, 물줄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굴이라는 단어까지 뭐 알 건 아닌데, 한자는 우리가 채굴에서 우리가 좀 취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이 채자 보시면 원래 옆에 손수가 있는 거는요, 이 해서에서 또 분화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분화된 거는 뭔가 하나 변에다 뭘 보태서 좀 더 또 응용하려고 한 거고요. 원래 원형은 지금 이겁니다. 원형은 요 채자고요. 나무 위에 손이 있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원래 글자는 이런 겁니다. 열매. 열매가 이제 각골문에 이제 열매가 그려져 있어요. 열매를 채집하는 모습입니다. 따다, 캐다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한 글자죠. 나무 위에 있는 열매를 채집하는 모습. 옆에다 손 숫자를 더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캔다는 캘 채자죠. 캔다는 의미를 더 보탠 겁니다. 뭔가 캐다, 채취하다. 그런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글자는 뭘까요? 이게 이제 색채할 때 채거든요. 채색, 색채, 무늬, 빛깔, 아주 빛깔이 윤택한 모습 이런 거 채입니다. 요거 생각해 보세요. 자, 나무가 있어요. 열매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따는데요. 요거는 햇살이에요. 햇살이 쫙 비쳐요. 과일들 빛깔이 엄청 좋아 보이는 거예요. 때깔이. 그래서 빛날 채자, 이게 무늬 채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주 빛나는 모습을 의미할 때 쓰고요. 채자. 자, 나무에서 나뭇잎을 캔다. 지금 이렇게만 하면은 다자죠. 차다자도 지금 여기서 나무에서 풀을 캐는, 풀을 따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차다자면 나무에서 풀을 땄다는 느낌만 주는데요. 원래는요. 전서에 보시면 핵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거 떴으면 또 모인 거예요. 나무에서 잎을 따가지고 모은 겁니다. 그게 차예요. 그래가지고 물에 우려서 마시는. 됐죠? 차다자고요. 이게 지금 나무에서 뭔가 채취하는 모습들 관련된 글자 한번 설명드렸고요. 굴은요. 이것도 똑같이 선이 쓰였는데 이것만으로도 뭔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사람 모습, 이게 지금 사람 모습인데요. 지금 꼬리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꼭 사람만이 아닐 수도 있죠. 동물, 보통 이러면 동물인데 꼬리 있는 애들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날출자가 원래 집에서 예전에 사람도 반지하 살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들이 굴에 살다가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굴에서 반드시 못 나오잖아요. 구부리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구부릴 굴자. 근데 굴에서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 굴의 의미를 또 강조해가지고 선 숫자를 붙여서 이번에는 무슨 의미냐? 굴을 판다는 뜻이 됐습니다. 굴을 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굴은 캐고 파내고 하는 겁니다. 캘채, 파낼 굴, 굴을 파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요 지금 뭔가 이게 밤지하 같은 집이나 굴에서 몸을 구부리고 나오는 모습이라는 이 뜻을 모르면 손이 붙었다고 왜 갑자기 파내다는 뜻이 됐나?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굴을 파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에다가 구멍혈자 보태면 더 굴이죠. 이것도 굴이에요. 그렇죠? 옆에 흑토만 붙여도 굴이고요. 이렇게 해도 굴이에요. 다 무슨 굴, 석굴암 이런 거 할 때 다 굴들입니다. 이 구멍혈자는 아시죠? 이렇게 해서 입구가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려놓은 겁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좀 좁아지는 모습 그려놓는 게 굴이고요. 자, 채굴에서 또 한자적으로 챙길 게 많이 있었죠. 채굴, 성훈, 성인의 가르침 또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그래도 요선이 더 길고 이게 더 짧죠. 그럼 더 이해하시기 쉽죠. 탁월할 정자입니다. 자, 사람이 흙 위에 서 있다는 거, 남보다 좀 높이 서 있다는 거. 이 흙이요, 지금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각골문에서는 그냥 이래요. 땅 위에 있는 흙 덩어리를 그려놨어요. 이게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금문 지나서 내려오면서. 금문에서도 이 두 개가 다 혼용돼요. 이런 토가 등장해요. 금문에서. 주나라 때 금문에서는 이런 모습이 갖춰지는데 원래는 그냥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흙덩어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남보다 높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다, 뛰어나다. 뭐가 뛰어나냐 보세요. 이게 사람이 이건 귀죠. 귀가. 그래서 원래 각골문은요 이래요.
이게 답니다. 갖고 잘 듣고 잘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제일 깝깝하면 사람이 이제 못 알아듣고 설명 이상하게 해주는 사람. 완전히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야 뭐래? 이날 가족 오락관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이거 이제 잘못 듣고 잘못 말해주면 이제 완전히 이제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소리 안 들리는데 천명을 하느님의 소리를요 천지신명의 소리가 들리나요? 이걸 듣고 남보다 위에 서가지고 아랫사람들한테 설명 잘해주면 선지자죠. 기독교에서는 선지자. 하느님 소리 들려주는 사람,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 그러면 이제 동양에서는 성인입니다. 요 알아듣는 건 지혜고요. 그래서 그 논어나 맹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혜롭고 남한테 가르쳐 준 건 인자하고 지혜롭고 인자하니 인자해야 성인이다. 이런 관념이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한테 성인이시죠?라고 물어보니까 공자님 나는 성인 아니다. 나는 학이 불염 배우는데 염증 안 냈고 교의 가르치는데 불권 염증 안 냈다. 실증 안 냈다. 그래서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거 좋아했고 배우는 거 좋아했고 가르쳐 주는 거 좋아했던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자공이 말을 잘하는 분이라 그 배울 때 실증 안 낸 거는 지혜요. 남 가르쳐 주는데 게을리 안 하신 거는 인이네요. 그래서 성인 맞으시네요. 이렇게 이런 제자 있으면 좋죠. 나는 배우는데 염증 안 냈고 가르치는데 게을리 안 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아 예, 전 성인인 줄 알았네요. 막 이러면 역사에 안 남았겠죠. 그래서 가르칠 훈자는요, 그 말을 또 위로 한 겁니다. 위로 기운이 위로 올라갔죠. 말을 하는데 자 남을 가르치려면 여기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가르칠 훈자, 인도할 훈자인데요. 남을 가르치려면요 끊어지지 않는 이 물줄기 같은 순리에 맞는 말만 하셔야 돼요. 순리에 맞는 말이라야 남을 가르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한자에는요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까지 넣는 경우가 많아요. 한자에는. 그게 또 재밌습니다. 철학이 들어있고 또 공부할 거리가 들어있어요.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들어있고. 말을 할 때는요. 순리대로 해야지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죠? 물이 흐른다는 거는 이치를 말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있는 사람 해가지고 우리 순리자연할 때 순리를 의미하는 순복할 순자가 진리에 머리 숙이는 게 순복이죠. 순한 거죠. 진리를 따르는 게 순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그 진리에 맞는 말이라야 이게 끊어지지 않게 그려놓은 거 보세요. 절대 안 끊어지고 쭉 그냥 물줄기를 표시하려면 이렇게 끊어지는 모습 그려도 될 텐데 일부러 이 내천자로 쓴 거는요.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진리처럼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쭉 흐르고 있는 그 진리에 맞게 말을 하라. 그 진리에 순응하라. 물이 일기압일 때 100도에서 끓는다는 게 이치예요. 우리가 뭐 어려운 철학 이치 아니더라도 과학의 이치도 똑같은 이치거든요. 우주에 그 이치가 있다면 거기에 순복해야지 여러분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이치에 순복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겠다. 왜 3분을 기다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복하지 않으면 다른 결과를 맞게 되죠.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식 이치의 중요성 이걸 담은 글자라고 보여집니다. 성훈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